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소단원, 기압과 날씨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끝나면 사실은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약이 한 주 더 미뤄졌죠.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바람이 부는 까닭을 기압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끝나면 이 두 개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수업이 끝나면 그에 따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1기압은 몇 센티미터 Hg? 이거 Hg는 사실 수은의 원소기호인데요. 어쨌든 1기압은 몇 센티미터 Hg로 표현이 되고 그거는 또 몇 밀리미터 Hg 그리고 약 몇에 이거는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 10m의 물기둥의 압력이 이제 1기압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면서 이제 1기압이 표현될지 우리가 수업 중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을 들어가면요. 지금 보면은 물방울, 그러니까 수증기들이 우리 왜 뛰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디로 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가 이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것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우게 될지 우리 동영상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해안가를 가면 바람이 생기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 쪽의 기온이 바다 쪽보다 높아지고 육지 쪽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육지의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기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반대로 육지가 바다보다 빠르게 식어 더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육지 위의 공기는 차가워져 기압이 높아지고 바다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바람이 붑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한편 해륙풍과 같은 원리로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로 인해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데 이를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통해서 확인을 했나요? 어떤 걸 배우게 될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기압의 작용이에요. 일단은 공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질소, 산소, 그리고 수증기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압이라고 해요. 우리 기압 많이 들었다. 그쵸? 압력, 기압. 그래서 이거는 공기의 압력이라고 해서 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 넓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1m, 1m여서 1m 제곱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렇다면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기압을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거라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페이지에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 확인하기 해보기가 있는데요. 신문지, 유리컵, 페트병을 이용해 기압의 작용을 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문지를 펼쳐서 자로 빠르게 들어 올렸는데 이게 잘 올라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컵에 물을 담고 종이를 덮은 후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를 보면 기압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도 작용을 하고 또 여기도 위로도 작용하고 옆으로도 작용을 하니까 이게 신문지가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유리컵 안에 물은 쏟아지지가 않고 또 페트병은 고르게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사방에서 기압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거지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적어보면 여러분들의 필기를 위해 사방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신문지는 쉽게 들리지 않으며 유리컵 안의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페트병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고 있는 기압의 영향을 받아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압에 작용하는 방향을 알았으니까 기압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크기를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잠깐 토리첼리에 대한 과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리첼리의 실험인데요. 1기압은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는 거예요.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죠. 여기서 1m에 기둥이 있었어요. 수은이 담긴 기둥. 1m에 수은이 담긴 기둥이 있었고 이걸 끝에를 막아서 여기 끝에를 손으로 막은 상태로 여기 이제 수은이 담겨 있는 데에다 놓은 거죠. 얘도 지금 파란색은 다 수은이에요. 수은. 그래서 놨더니 얘가 여기가 76cm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잘 보이나요? 76cm.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까? 76cm 까지 됐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공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진공이 있어서 진공은 증명이 됐고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수은 면을 누르는 기압과 그러니까 여기 기압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구나. 수은 기둥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빠져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구나 라는 걸 토리첼리가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1기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다시 할게요.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봤더니
여기에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이랑 그 다음에 수은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수은 기둥이 누르는 기압이 있는데 이게 같구나. 그래서 약 76cm의 높이에서 멈췄구나는 거를 토리첼리가 알아냈어요. 그거를 1기압이라고 우리는 부르자라는 거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기압이 이제 사방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방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면 사실 우리도 짜부라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페트병이 짜부라든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압력이 또 있어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얘도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아서 76cm의 높이에서 멈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1기압보다 높은 곳에서 1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라면 여기를 더 눌러주겠죠. 더 눌러준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이렇게 누르니까 아니면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76cm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르는 만큼 원래 이렇게 더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왜냐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76cm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압의 단위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기압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헥토파스칼을 사용하고요. 1기압은 76cm 수은 Hg, 그리고 약, 이건 이제 비슷하다는 표시예요. 약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압을 표현을 하고요. 교과서 81페이지에 보면 기압은 근데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가 기권의 층상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권의 층상구조에서 공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었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이 있었고 공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 대륙권에 있었죠. 왜? 중력에 의해. 위쪽으로 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많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대륙권에 분포되어 있어요. 공기가 대부분 대륙권에 있으니까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줄어들겠죠? 왜냐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공기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가는 압력이니까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는 또 끊임없이 움직여서 기압은 측정하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장소, 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여기 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높이가 높을수록 기압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또 높이가 낮으면 기압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베레스트 여기서 지표에서 한번 수은 기둥을 측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측정을 했으면 여기에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였다면 여기에서의 수은 기둥의 높이는 몇 cm가 될까요? 76보다 위다 아래다.
그렇죠. 76보다 아래다. 왜? 여기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76보다 아래로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리첼리 실험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76cm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리관을 더 두껍게 했어요. 그리고 얘는 유리관을 더 얇게 했어. 이럴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은 기둥의 높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여기 부분 지워야지 여러분이 풀 수가 있죠? 수은 기둥의 높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굵던 얇던 76cm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였다 하더라도 여기는 76cm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기압은 단위 넓이에 공기가 가는 압력이니까 이게 굵으면 넓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건 또 넓이가 좁아지고 얘도 넓이가 이 정도니까 사실 이 넓이에 가는 압력은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다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1기압이라며 기압이 변하지 않는다며 바깥에 대기압이 변하지 않는다면 굵은 관을 쓰던 얇은 관을 쓰던 기울여서 놓던 76cm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에 대해서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